오늘 화장이 힘 좀 좋네, 오늘 화장했네 라고 티가 나면 자연스러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하이라이트 컨투어는 가면 같은 얼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SNS에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라고 하죠. 모두가 비슷한 얼굴로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러면 나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립바이 뷰티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조각가들이 돌을 조각할 때 빛과 그림자로 입체감을 표현하죠.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은 평면이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조절하는 메이크업, 바로 하이라이트와 컨투어링은 내 인상을 조각하는 테크닉이에요.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이라이트, 컨투어링, 이 두 가지 기법이 어떻게 외모의 기준을 형성해 왔고 현대 뷰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컨투어링과 하이라이트의 기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는데요, 18세기 유럽 무대 메이크업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무대에서는 조명이 충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얼굴 표정과 윤곽을 관객들에게 더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밝은 파우더와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조절했습니다. 오페라의 배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페라 배우들 화장이 굉장히 진하고 화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표정이 보여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20세기 후반,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헐리우드 배우와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하이라이트 컨투어링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상적인 얼굴형을 만들기 위한 작은 얼굴, 높은 콧대, 날렵한 턱선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2010년대 중반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통해서요, 컨투어링이 전 세계 뷰티 트렌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리오 데디바노비치가 공개한 비포 애프터 사진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뷰티 트렌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입체감보다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톤 정리가 강조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세미 컨투어링이라고 하죠, 광채 하이라이터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서양의 뷰티 철학이 만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얀 도자기 피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건강한 입체감이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입체감 있는 얼굴을 선호할까요? 음영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얼굴이라고 여겨지는 조건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높은 콧대나 선명한 턱선 또는 부드러운 광대뼈, 왜 선호되는 얼굴형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선명한 윤곽은 자신감, 결단력, 전문성과 연결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외모 표준화와 동일한 미의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얼굴을 깎고 조각해야 예쁘다는 이 압박은 결국 여성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사회적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메이크업 트렌드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관과 자아 인식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터 컨투어링은 내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을 더 잘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터와 컨투어 제품은 정말 다양한데요, 각각의 특징과 활용법을 알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우더 하이라이터인데요, 가장 대중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주면 은은한 광채가 돌고 광대뼈라든지 눈두덩이, 이마에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유분기가 있는 지성 피부라면 파우더 타입을 사용하셨을 때 들뜨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림이나 스틱 하이라이터인데요, 요즘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촉촉한 질감으로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글로우 메이크업에도 딱이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 바르면 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건조한 피부 타입이시라면 더더욱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리퀴드 하이라이터인데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죠. 파운데이션과 살짝 섞어서 전체적인 광시 피부를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컨투어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쉐이딩 파우더가 가장 기본적인 컨투어 제품이죠. 얼굴 외곽과 턱 라인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파우더 브러쉬로 쓸어내듯 마무리하시면 너무 경계가 진해 보이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림이나 스틱 컨투어인데요, 좀 더 강한 윤곽을 표현하고 싶을 때나 정확한 윤곽을 표현하고 싶을 때, 또는 무대나 촬영용 메이크업에 적합합니다. 블렌딩이 중요한데 라텍스 스펀지로 경계
개선 없이 자연스럽게 녹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노즈 쉐이딩, 콧대를 수정 보완하실 때 노즈 쉐이딩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쉐이딩 제품들은요,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얼굴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구조를 디자인하듯이 우리의 얼굴도 빛과 그림자로 조화롭게 설계하는 겁니다. 모든 메이크업 기법이 그렇듯 하이라이터와 컨투어링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얼굴형 보정과 인상 개선에 탁월하죠. 둥근 얼굴도 갸름해 보이게, 각진 얼굴도 부드러워 보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 올리기 위한 셀카 많이 찍으시고 줌 회의도 많아지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피부에 광채나 음영을 더해서 이미지 연출력이 향상이 되는데요, 같은 메이크업, 같은 옷이라도 하이라이터와 컨투어링에 따라서 더 청순하게 또는 더 시크하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만났을 때 오늘 화장에 힘 좀 줬네, 오늘 화장했네 라고 티가 나면 자연스러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하이라이트 컨투어는 가면 같은 얼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SNS에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라고 하죠. 모두가 비슷한 얼굴로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러면 나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원래 내 얼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매일 과한 컨투어링으로 조각한 얼굴에 익숙해지시면 민낯을 마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영 메이크업은 숨기기보다는 내 얼굴 구조를 이해하시고 조화롭게 다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아름답고 그것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메이크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하이라이트와 컨투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음영 메이크업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공간을 설계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사실 메이크업은 물감과 캔버스로 그리는 그림과도 되게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의 얼굴이 캔버스가 되는 거죠. 빛과 그림자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메이크업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지식 있는 뷰티 콘텐츠, 이야기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